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국민연금 나오는 그 기간까지 그래봤을 그 기간이라는 게 네.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되게 그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을 잘 이제 한 달에 300원 필요한 것 같아요. 오, 300. 네네. 거의 이제 그 최소 그 정도는 최소? 그게 이제 결국은 그냥 제약했어. 건강 전략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줄인 게 이제 그 정도는 부부 두 사람인데도 그 정도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애 둘은 다 독립했거든요. 아, 좀 같이 안 살고. 있고 네. 취업을 해서 독립을 했나? 예.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이제 네. 일본에 가 있는데 어쨌든 음흠. 이제 부부 두 사람 사는데 3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이시고 네. 지금 주로 많이 그러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자면 어떤 거가 많이 될까요? 많이 꼽는 게 의외로 그 의료보험비가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아파트 살면 또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차지하고 옷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사 입어요. 이거 새 옷 같은데? 이 옷은 10년 전에 옷 10년 전에. 네. 옷은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상은 잘 안 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은 줄이고 그리고 식료품도 이제는 시간이 이제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세일할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형마트도 저녁 8시나 9시에 가면은 이제 뭐 해물 이런 거는 30% 할인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줄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야채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잘 다듬어진 것보다 좀 덜 다듬어진 그런 이제 그런 시장에서 그런 데 사니까 좀 이제 그런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이건 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살이 안 찌기 위해서는 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식을 하는 걸로 이제 제가 또 대학원을 그 사이에 나왔거든요.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그 자연건강학과를 제가 전공을 했어요. 건강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적게 먹고 적게 이제 몸에 이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게 결국 돈도 절약하고 건강하게 되는 방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그런 비용을 줄여도 뭐 또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공부를 왜 하고 계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그게 부모의 영향이 부모가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한 어떤 열망,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게 어느 방향인지 모르고 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제가 어릴 때 봐왔기 때문에 그 어떤 글이나 책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평생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그냥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선을 보는 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이 사람이면은 그냥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공부하는 걸 늘 지원을 해줬어요, 남편이. 저는 이제 전업주부로 28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업주부로 사는 동안에도 뭐 계속 책은 읽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책을 읽었다고 뭐 돈을 벌거나 뭐 책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절실하면 통한다고 할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또 글쓰기를 배우는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겠다. 지식을 늘 소비만 하지 않고 생산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북도 이렇게 교보문고도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이제 이거 나를 사랑하는 분노조절법이라는 책도 네 이렇게 책을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이북 형태로 전자책 형태로 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책이 대만에서 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중국까지 가자, 중국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 중국까지는 진출을 못했습니다. 네, 그게 대만에도 이제 그 책이 나온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 출판사를 통해서 그런 에이전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50대 이후에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식 생산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실 나이는 아직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남편분께서는? 아까 그 택배 일 하신 거 이외에 또 있나요? 제가 이제 그 택배 그 일을 하면서 4대 보험이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사대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가 방금 아내처럼 따로 뭐 개인 사업을 하면은 그래도 기본 2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20만 원 넘어요. 네네. 네. 그도 큰 돈이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 법적 부담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만약에 제가 개인이 다 부담을 하면은 그게 뭐 20만 원 넘죠. 기본이 네. 의료보험이 생각보다 그 학교에서 퇴직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 30만 원 이상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역 의료보험이 되면서 네. 생각지도 지역발자가 되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연금을 받아도 벌써 10분의 1이 내가 쓰지도 않은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또 세금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다달이 나가는 거 하고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돈들이. 그러면 택배 일을 하시면서 월급이 아까 많진 않다고 하셨지만 대략 어느 정도? 제가 지금 평균 한 140에서 150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140, 예. 150. 그러면 이제 그 140, 150에 이제 그 아내가 뭐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또 뭐 벌어들이는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따로 추가로 이제 나오는 수익 하면은 일단 지금 우리 총 수입 범위 내에서는 뭐 기존 자산을 안 까먹고 네네네. 뭐 대출을 안 받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틀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가소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생활을 유지할지는 이제 그 각자 자기 주어진 능력 범위 내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럼 아내분께서 그러면 지금 생활비가 300만 원이고 남편분께서 한 150 정도 벌고 그러면 15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아내분께서는 뭐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방법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해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벌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보람 일자리라고 있어요. 보람 일자리. 예, 네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2021년에도 하고 2022년에도 했는데 그게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그건 제가 순수한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최저 시급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주는 그 시급 그 정도인데 한 달에 57시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한 시급 10,000원 정도 치는 거죠. 이 보람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통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복지관, 어르신 복지관 있잖아요. 네네. 노인 복지관. 거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이제 주방 보조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저는. 네네네.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네네. 요거를 신청하려면, 알아보려면, 뭐, 사이트나 홈페이지나 이런 게. 네. 그게 이제 50플러스 재단에 있어요. 50플러스 재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네네. 50플러스 재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네. 보람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네네. 있나요? 네. 그게 뭐, 이제 뭐, 현충원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장애인들 돌보는 것도 있고, 그럼 상담하는, 뭐, 그 자기 이제, 상담 컨설턴트도 해줄 수 있고, 학습 지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좋아하는 일은, 그래도 뭐, 에어컨 밑에서 있고, 이런 일들은, 네. 사실 또, 경쟁률이 또 엄청 높아요. 뭐, 경쟁률이 10대 1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높아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나요? 추첨은 아닌데, 네. 어쨌든 경쟁률이 높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뭐 매년 해준다는 또 보장은 없지만 일단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쪽으로 하면은 이제 뽑힐 확률이 더 좋고 저 같은 이런 택배 쪽이라든지 네. 이쪽은 힘든 일은 이제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경쟁이 많이 치열하진 않군요. 이 힘든 일. 힘든 일 쪽은 하다가 이제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힘들어서 이제 중단하는 경우는 있겠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군대 제대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남는 시간에 이제 이 일을 하러 오거든요. 그 오면은 저 생활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니까. 근데 거의 뭐 일주일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하루 만에 그냥 뒤날 아침에 또 출근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주위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택배 일처럼 이거는 노동적으로 정말 하루 종일 하기에는 힘들면은 뭐 오후라도 저처럼 오후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퇴직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이제 전문 직종, 이제 기술직인 분들은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50플러스 센터에서 그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강의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 또래에 이제 퇴직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보는데, 뭐, 기술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취직됐다 이러면서 좋아서 가시고, 나머지 뭐, 이렇게 은행에서 퇴직하거나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인문계라고 얘기하는, 인문계 사업, 뭐, 이렇게 경영대학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거의 이제 못 가죠, 사실은. 그런 자리가 없어요. 관리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다 관리직으로 있었던 분들이고. 일반직 출신들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전문직 출신들 말고. 네네. 그렇죠. 남편분께서도 어쨌든 그런 관리직에 있으시다가 네네. 퇴사를 하시고 나서 어쨌든 물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재취업을 하려는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재취업을 같은 업종이나 이런 쪽에 재취업을 하기가 좀 어땠나요? 뭐 잡코리아나 뭐 이런 쪽에 이력서를 올리거나 이러면 뭐 연락이 오거나 좀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2015년 이제 두 번째 동종업계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인생 이막 설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재취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그 기존 수준은 안 되지만은 그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동종업계에 가서 다시 또 시작을 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생 이막을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게 나은지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갈등 기간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다시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결정을 그렇죠. 이제 돈 버는 쪽으로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뒤로 밀어놓고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또 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 기준은 참고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저를 자녀들이 아직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일 때도 뭐 돈을 들고 이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이 이제 독립이 이제 거의 돼버렸으니까. 부부하고 처음에 퇴직했을 때는 애 둘이 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럼 학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그때 이제 남편 퇴직금을 흘러서 다 썼죠. 아, 퇴직금을 받아서 네. 자녀분들 대학 학자금으로 네네 썼죠.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그렇죠, 의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생활비로만 쓰고 학자금으로만 써도 거기에 바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이 최종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 또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치 그 촛불이 마지막에 탈 때 불이 더 환한 것처럼 돈이 막 그때는 더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돈을 아낀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애들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는 그렇게 막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퇴직금을 학자금으로 썼고 그래서 노후 생활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어쨌든 벌어야 하는 그쵸. 상황이었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는 조금 돈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국민연금 나오는 그 기간까지 크레바스 그 기간이라는 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되게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을 잘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거니까 저는 기간이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 내가 어떻게 이제 견뎌내야 할지를 이제 냉정하게 이제 판단하는 시기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한 시기에 내가 그러면 이제 최대한 최소 그 생활 그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 쓰던 그런 규모로는 도저히 그 기간을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최소한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냉정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다닐 때 일단 개인연금을 였던 게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뭐 한 10년 정도는 그게 또 이제 내 생활에 이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냉정하게 이제 그 최소한의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 엑스트라 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이제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택배 일을 이제 하게 된 또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후만 내가 시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 오전에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또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경 야독 행태로 이제 제가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그 하루 종일 내가 직장 다니면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직장 다니면서도 그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한테 적합한 일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결국 고민한다는 거는 그게 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고 이제 내 스스로한테 이제 결심을 굳힌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그 택배 일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자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낀 세대라고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위로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부양을 해야 되고, 또 밑으로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 뭐 학비, 결혼자금, 또 결혼하고 나서도 요즘에
또 워낙 그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또 자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 부양이나 아니면 자녀 이 지원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내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부모님 부양은 네. 이제 부모님이 뭐 그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아, 네.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네, 지금까지. 지원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남편이 퇴직했을 때 애들이 20살이 넘은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알바를 해서라도 뭔가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이제 대학교를 또 뭐 한국에 다니다가 또 뭐 일본에 가서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너 혼자 그냥 대학을 안 보내주고 아빠도 이제 퇴직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독립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러면은 뭐 대학은 뭐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독립해서 이제 일본에서 자기 직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큰 애도 이제 졸업했을 때 직장은 없었어요. 이제 취준생이었는데 그 뭐 이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공부를 계속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자코리안가 어딘가 이제 넣어놨는데 거기서 면접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물어보면, 아빠, 나 사실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여기서 중소기업인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하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세 글자로 네.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그랬어요. 왜냐면. 맞나요? 그렇게 말하셨나요? 그것처럼 이제 그 가장으로서의 그 짐을 나눠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후에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자금도 우리가 뭘 해주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 우리 앞날이 지금 30년이 남았을지 40년이 남았을지 모르는데. 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55살에 퇴직했다고. 우리는 55살에 퇴직했잖아요. 네. 그러면 95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도 40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다 해줘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으로만 결혼식은 올려주겠다. 뭐 이 정도. 근데 다행히 이제 뭐 둘이서 이제 그 아들 부부가 알아서 자기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했지. 뭐 우리가 특별히 도움을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다행히 또 뭐 그렇게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상속이나 지금 집이 혹시 자가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집을 상속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노후 생활비로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데, 네.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한테 어떤 상속? 근데 애들한테 저희들도 평소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 기준으로는 이제 18세죠. 네. 그 18세 이후로는 이제 본인들이,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애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게 상속을 한다든지, 뭐, 부모 자산에 대한 기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뭐, 우리는 아직까지 뭐 상속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은 안 했어요. 뭐 기대를 안 하죠. 주택연금도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보자. 네네. 그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회에 뭐 어떤 뭐 대단한 기업보다 그러니까 사회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동안에는
내 노동력이나 내 뭐 지적 재산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벌어보자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 주택연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퇴직은 안 했습니다. 사실 퇴직은 없는 거죠. 평생 또 주부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남편 퇴직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이제 모든 것은 의식주,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노트북을 친구로 삼아라. 핸드폰 보고 있지 말고 노트북으로 생산을 해라는 거죠. 핸드폰은 주로 소비하는데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쇼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타이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제 습관이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또 습관의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습관책을 지금 3권이나 썼는데 일단 한 분야의 어떤 거를 이제 딱 그렇게 하나를 짚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원예, 이게 베란다에 있는 나무들을 잘 키우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잘 키우면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출판, 아까 이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는 일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였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에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빨래 잘할 수 있어. 커피 잘 끓일 수 있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는 아빠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잘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배우시고 인생 아직 길니까 또 다르게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많았어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자격증이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대학을 또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또 지금은 또 나의 자기개발을 그러니까 이타성의 자기개발이라고 하는데 남을 도우면서 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찾으시면 아마 새로운 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 2막 설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또 너무 또 공부만 하지 말고 취미생활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갱 야독형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겠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